오늘 이제 종강하는 날이고요. 엑셀 2010 실행해 볼 겁니다. 자, 엑셀 2010을 여시고 파일에 가서 열기를 하시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자료는 어디 있다고요? 저 D 드라이브에 5674467이라는 폴더에 있고요. 파트 3 예제 파일 13번 자료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안 하죠. 우리 덱에서는 그냥 이렇게 폴더를 여셔가지고 여기에서 이렇게 실행해서 이렇게 여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본래 이렇게 하시는 게 수월하고 편하죠. 근데 강의실은 대부분이 프로그램 버전이 여러 개 깔려 있어요. 엑셀도 종류별로. 그러면 가장 마지막에 뭐로 설치했느냐, 2007, 2010 해서 순서대로 설치했으면 더블 클릭 2010으로 열리는데 우리는 2010을 먼저 설치하고 2007을 나중에 설치했나봐요. 그러니까 더블 클릭 2007로 열려버리는 거야. 그래서 제가 엑셀 2010을 실행하시고 나서 여기서 열기 하세요 라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하나만, 버전 하나만 깔려있으면 그냥 더블 클릭하면 열리는 건데, 원칙이.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지금 요렇게 이제 내용이 나왔죠? 자, 본사 소속이 몇 명이고, 경기점은 몇 명이고, 인천점은 몇 명이고, 이렇게 무조건 다 세는 게 아니라 조건에 맞는 걸 세라 하는 거죠. 그렇죠? 문제가 그렇게 나온 거죠. 그렇죠? 그럼 한번 써볼게요, 여기다가. 자, 는 카운트 COU 카운트 if 있네. 여기 밑에 카운트 if. 그러면 조건부 개수를 세는 게 카운트 if인 거를 외워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외워 나가셔야 돼요. 야, 조건에 맞는 개수 세는 게 뭐니? 몰라. 어떻게 찾아봐? 몰라. 그 사람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책자에는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뭐라고 나오냐면 여기 FX 눌러서 여기에서 개수를 찾아야 되는데, 개수를 찾는 함수가 재무 함수인지 날짜 및 시간 함수인지 아니면 통계 함수인지 뭐 정보 함수인지를 모르면 못 찾아요. 사실 개수 구하는 건 통계 함수입니다. 합계 구하는 건 수학 함수고 달라요, 범주가. 그럼 그냥 모두 눌러가지고 클릭할 때마다 밑에 설명이 뜨죠. 얘는 뭐 하이퍼브릭 코사인 찾는 거고, 얘는 뭐 찾는 거고 다 일일이 눌러보면 밑에 설명을 나오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외우려면, 찾으려면 못 찾죠. 개수 센다는 게 뭐야? 카운트잖아, 카운트. 그러면 알파벳으로요, C 누르면 C자로 시작을 탁 들어가요. H 누르면 H로 시작하는 함수가 바로 뜨고요. 그러면 C 눌러가지고 C 쪽에 가서 쭉 보면 카운트가 이쪽이 몇 개 있잖아요. 카운트. 이거는 그냥 숫자만 세는 거고, 얘는 비어있지만 하면 다 세는 거고, 얘는 빈 것만 세는 거고, 얘는 조건에 맞는 개수 세는 거고,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조건이 또 한 개가 아니라 두 개 이상일 때는 카운트 F S 복수형 얘를 쓰는 거고. 그러니까는 함수는 외워 나가셔야 돼요. 아니면 서점에 나가시면은요, 함수 사전이라고 있어요. 함수 백과사전 같은 약간 두툼한 책자로 팔아요. 그러면 거기에는 함수만 쫙 설명해 놓은 게 있어요. 예. 저도 그런 함수 사전 같은 책을 사가지고 뭐 출판사에서 보내달라고 하면 교사용으로 보내주는 경우도 있는데, 서점에 나가서 사가지고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함수 기능들이 있단 말이에요. 버전에 따라서 그래프를 어떤 거를 하고 싶은데 어떤 그래프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면 거기서 그래프편을 딱 찾으면 설명이 쫙 종류별로 나오거든. 그러한 책들도 사갖고 있어요. 길반 요약 우리 이런 교과서적인 이런 책자도 있어야 되지만, 그런 백과사전 같은 것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 업무를 정확히 할 수가 있어요. 자, 는 카운트 if라고, 아니면 여기서 COU만 써봐도 여기 카운트 if가 밑에 있잖아요. 그렇죠? COU만 써도 카운트 if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얘를 더블 클릭하면 탁 완성이 돼서 들어가고요. 근데 밑에 뭐라고 떴죠? range, 크리테리아. 이 말이 모를 때가 있지. range는 범위고 크리테리아는 조건이에요. 우리 말뜻은
근데 잘 모르실 땐 요거 누르는 거예요. fx. 얘를 처음부터 누르면 안 돼요. 처음부터 누르면 못 찾아. 그러니까 함수를 쓰고 가로를 열고 그 다음에 fx를 누르면 이거에 대한 설명이 떠. count if란 조건에 맞는 개수를 세는 건데, 이때 range란 말은 셀의 수를 구하려는 범위래. 조건에 맞는 셀의 수를 구하려는 범위래. 크리테리아는 뭐야? 조건이래. 조건이 뭐예요? 조건이 얘잖아. 여기 본사라고 써있는 거, 이거 조건 아닙니까? 여기다가 제가 키보드로 본사라고 써도 되고, 여기다 본사라고 써도 되고, 또 알아서 따옴표가 쏙 들어가요. 아니, 본사라는 대신에 여기 글자 있었잖아요. 요 자리에. 요 자리에 본사라고 써 있었잖아요. 여기다 본사라고 이렇게 하면 되지. 본사라고 찍혔잖아. 그러면 범위는 뭐냐? 조건이 들어있는 데가 범위예요. 자, 얘가 범위면 어떻게 돼? 여기 본사가 몇 개나 있어. 유동근은 있지만 본사는 없잖아. 그러니까 범위가 어디야? 여기지, 당연히. 조건이 들어있는 데가 범위야. 조건이 전경숙이면 범위는 이름이야. 경기점, 그러면 소속이 범위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를 범위라고 정해주고, 조건은 아까 여기 본사라고 써 있으니까 걔를 선택하면 되고. 직접 써주는 것도 좋아요. 자, 그런데 책에는 얘를 블럭 잡고 F4번 키 누르세요. 그럼 달러가 송송송송 들어가요. 그렇죠. 그러면 밑에 몇 개라고 나왔습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맞네. 확인. 그럼 경기점, 인천점 찾아야죠? 자동 채우기 하면 돼요. 왜냐면 아까 보세요. 이 소속 중에서 이 본사라는 글자가 몇 개 있느냐, 경기점이라는 글자가 몇 개 있느냐 찾는 거잖아요. 근데 이 소속은, 조건은 내 왼쪽에 있잖아. 지금 인원수 계산하는 거 왼쪽에 소속이 들어있죠. 인원수 계산하는 왼쪽에 소속이 들어있잖아요. 조건이 여기 들어있잖아요. 조건이. 그러나 범위는 이쪽에 따로 있잖아요. 따로 있는 애는 무조건 달러가 들어가는 거예요. 엑셀에서 블럭을 딱 잡았는데 이 블럭이 나하고 떨어져 있는 애야. 아까 여기는 이렇게 계산했단 말이에요. 는 count if 해가지고 범위를 이렇게 정했다고 치고, 조건이 여기 있잖아요. 여기. 조건이 여기 있는 건 뭐예요? 나를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애잖아요. 내 왼쪽에 있는 애는 손 안 대도 돼요. 그냥 클릭만 하면 돼요. 근데 얘가 범위잖아. 범위가 지금 엉뚱한 데 들어가 있잖아요. 얘들은 F4번 키 눌러주면 달러가 쏙 들어간다고. 그리고 나서 자동 채우기 해주면 이상 없이 답이 착 나와요. 자, 이번에는 이걸 한번 볼게요. 우수사원이 몇 명이니? 우수사원이 몇 명인 줄 내가 어떻게 알아? 얘가 우수사원인지 쟤가 우수사원인지 어떻게 알아? 근데 5,000점 이상을 한 사람이래. 근데 5,000 여기도 있네. 얘는 5,000 안 되네. 5,000 있네. 아, 매출량을 가지고 따지나 보다. 그렇죠. 그럼 이제 알아냈지 뭐. 는 카운트 if 이렇게. 그러면 두 가지예요. 가로 안에 범위와 조건이 들어가요. 그렇죠? 그럼 조건은 뭐라 그랬죠? 5,000 이상. 조건이 5,000 이상이죠. 그럼 범위는 어디야? 이름 동네야, 소속 동네야, 매출량 동네. 어디에? 매출량이죠. 그럼 이 동네 중에서 F4번 키 누른다 안 누른다? 이때는 안 눌러도 돼. 하나만 계산하고 말 거거든. 아까는 본사 거 계산하고 자동 채우기 했잖아요. 이럴 때 F4번 키 누르는 거고, 지금은 하나만 계산하고 말잖아요. 얘 하나만. 그때는 F4번 키 안 눌러도 돼요. 컴마. 조건이 5,000 이상이죠? 다운표 안에다가 표가 나갔다 5,000. 이게 조건이에요. 크게 보여드릴게요. 이게 조건이야. 조건은 다운표 안에다 쓰는 거예요. 다운표 안에다.
크거나 같은 건지 작거나 같은 건지 큰지 작은지 이걸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 5천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누가? 내 왼쪽에 있는 애가 크거나 같다 5천 이렇게 되는 거죠. 왼쪽이 주어예요. 왼쪽이. 얘가 주어야. 얘들이 주어야. 얘가 주인공이야. 얘들 중에서 크거나 같다 얼마보다? 5천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가 있느냐 이걸 세보는 거죠. 5명. 어떻게 5명? 하나 둘 셋 넷 5명. 맞죠? 답이 나온 거죠. 자, 하나 메모해 드릴게요. 아시는 거겠지만 이상이란 말은 이렇게 써요. 크거나 혹은 같다 이렇게 얘기하죠. 크거나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이하는 뭐죠? 이거죠. 작거나 혹은 같다. 작거나 같다 이래도 되고요. 초과는 뭐죠? 초과는 이거지 뭐. 초과는 이거지. 이게 뭐야? 크다. 미만은 뭐 작다 이거지. 작다. 같다는 뭐 같다가 이거지 뭐. 다르다는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했어요. 작거나 혹은 작거나 혹은 크거나. 그럼 다른 거지. 작거나 혹은 크거나 이러면 나랑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다르다라고. 수학에선 위아래로 해서 크거나 같다라고 위에서 아래로 쓰는데 다르다 같으면 같다라고 쓰고 긋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키보드 글자가 없잖아요. 키가. 그래서 펼쳐놓고 쓰거나 달리 써놓은 겁니다. 그러니까는 외워두시면 돼요. 이런 거는. 이건 엑셀에 있는 규정이에요. 엑셀.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다르다를 이렇게 안 하고요. 느낌표 이렇게 이거 다르다라고 표현하는 데도 있어요. 이렇게 마치 는 해갖고 근 것처럼 이렇게 쓰면 다르다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또 이거랑 달라요. 이게 같다라는 뜻이고요. 이게 같다. 그러니까는 A하고 B하고 같으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은요. B의 값이 A로 가는 거예요. 헷갈리시죠? 그렇죠? 여기 주머니가 있는데 시계가 있어. 주머니는 시계. 그럼 시계가 주머니에 쏙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거는 주머니하고 시계가 같으냐라고 묻는 거야. 이거는 시계가 주머니 속으로 들어간다 이런 뜻이고. 그러니까 언어마다 프로그램마다 표현법이 좀 달라요. 우리가 다 배울 필요는 없겠지만 하여튼 엑셀에서는 다르다를 이렇게 쓴다. 이게 좀 특이한 거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 거 한번 볼게요. 14번째 항목인데요. 열기 눌러서 썸이프. 자, 이렇게 나왔어요. 아까랑 비슷해 보이는데 아까는 본사 소속이 몇 명이냐 물어본 거고 본사 소속 후의 매출량의 합계를 구해보는 거지. 다르죠. 그렇죠. 근데 말은 이해가 되시죠? 본사 소속이 지금 여기 하나 둘 셋 넷 5군데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의 합계를 구하래요. 이해는 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러면 이해가 됐으니까 이제 엑셀식으로 표현해야지. 엑셀식으로. 는 합계니까 썸이죠. 썸. 근데 그냥 썸은 다 합계를 구하는 거야. 다 모조리 합계 구하는 거야. 그래서 가로 열고 얘 컴마 제 컴마 얘 컴마 또 여기는 쭉 이러면 알아서 5개 합계를 구할 거야. 근데 이거는 내가 인위적으로 계산하잖아. 얘가 본사가 아니라 경기점으로 바뀌면 얘는 또 빼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되거든. 이거는 유치원식 계산법이죠. 안 돼. 그러니까 썸 중에 썸이프 있다. 썸이프. 자, 썸이프 더블 클릭합니다. 썸이프 들어갔죠? 근데 레인지는 뭔지 알겠어요? 범위. 크리테리아 뭐야?
조건이 뭔데? 본사. 그럼 레인지는 어디야? 본사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는 동네. 얘가 범위고. 그러면 썸 레인지는 뭐야? 합계 구할 범위. 매출량이지 뭐. 여기는 구할 데가 이것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레인지는 얘가 레인지고 그런데 다른 동네 블럭 잡았으니까 F4 번키 눌러주고 그리고 컴마 조건은 크리테리 조건이라 그랬죠? 조건은 얘지 요거 글자 본사라는 글자가 있는 동네죠. 그리고 컴마 합계 구할 범위가 어디야? 매출량 이 동네지 뭐. 이 동네. 그렇죠. 엔터. 그리고 얘를 자동 채우기 쫙 하면 알아서 착착착 경기점, 인천점 계산이 되는 거예요. 뒤에 거요? 맞다. 뒤에 것도 해야 된다. 까먹었다. 얘도 블록을 잡았는데 얘도 딴 동네죠. 그렇죠? F4 번키 눌러야 돼. 맞아. 예. 이렇게 해야 정답이에요. 안 그러면 틀린 거야. 안 흘러도 되던데요? 안 그래도 답이 구해지긴 구해지는데 정답이 아닐걸요? 볼까요? 자, 보세요. 이렇게 해서 자동 체크 했잖아요. 근데 인천점은 지금 어디 동네 잡고 있어? 인천점은? 엉뚱한 데 블록 잡았죠? 엉뚱한 데 블록 잡았잖아. 허기사 저 위에는 본사 경기점밖에 없으니까 답은 틀리진 않아. 근데 구조가 틀린 거지. 구조가. 얘도 지금 보세요. 엉뚱한 데 범위 잡았잖아. 이렇게 밑에 엉뚱한 데 하나 빼먹고. 그래서 요거는 아니고 여기 있는 얘들 얘가 F3 달러가 양쪽에 들어가야만이 이 수치는 똑같을지 몰라도 숫자는 똑같을지 몰라도 구조가 맞아야지. 숫자만 맞출 거라면 계산기를 두들기고 답 쓰는 게 빠르지 낫지. 그게 뭐를 함수를 배워요. 그렇잖아요. 이거를 뭐 복잡하게 해. 야, 인천점가 계산해봐. 3,934원이요 3,914원이요 계산하는 게 빠르지. 뭐하러 이렇게 함수를 써. 그러니까는 숫자는 맞는데 구조가 틀리면 안 된다는 거지. 컴퓨터는. 자, 이제 요거 한번 해볼게요. 요거 보시면 이해가 좀 되실 텐데 얘는 5,000 이상 되는 매출액 요거 하나 둘, 셋, 넷, 5개였잖아요. 그렇죠? 얘들의 합계를 또 구하래. 그럼 는 썸이프는 맞아요. 는 썸이프는 맞는데 조건이 뭐라고요? 5,000 이상. 그럼 범위가 어디야? 범위가 이 동네지. 이 중에 5,000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 싸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컴마 따옴표에다가 크거나 같다 5,000 이렇게 쓰는 거죠. 무조건 조건은 따옴표에다 쓰는 거예요. 그냥 크거나 같다라고 이렇게 크거나 같다 5,000이라고 쓰면 엑셀이 댐벼요. 뭔 소리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반드시 따옴표에다 넣어줘야 돼. 자, 그 다음 컴마하고 합계 구할 범위를 구해야 되잖아. 합계 어디 있는 합계 구하는 거예요? 얘지 뭐. 똑같지. 숫자 똑같죠? 근데 그러고 보니까 얘랑 똑같죠? 앞에 범위랑 뒤 합계 구할 범위랑 똑같잖아요. 그럼 얘는 안 써도 돼. 앞하고 뒤가 똑같으면 앞뒤가 똑같은 뭐 띠리리릭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뒤를 안 써도 돼. 그래서 여기가 썸 레인지가 대괄호로 묶여있네요. 대괄호. 옵션이야. 옵션은 뭐냐면 필요하면 쓰고 필요 없으면 쓰지 마세요. 근데 어떨 때 안 쓴다? 범위랑 합계 구할 범위랑 똑같으면 뭐하러 두 번을 쓰냐 이거지. 아까는 본사인지 아닌지를 찾아가지고 매출량 합계를 구하는 거니까 범위와 합계 구할 범위가 달랐잖아요. 당연히 그때는 써야 되고. 책에 또 자세히 설명 나와 있으니까 한 번씩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출량 합계에서 5,000 이상 거기서 가로를 안 달아도 나오네요. 괄호요? 네.
그냥 엔터 쳐도요 그 정도는 엑셀이 해줘요. 괄호가 막 복잡해도요 웬만하면 다 해결해줘요. 여러 개 가로해도요? 예. 그 정도는 엑셀이 그 정도는 지도 할 줄 안다고 다 해주더라고요. 근데 괄호 닫는 습관도 가지셔야 돼요, 연습을. 자, 이번에는요 15번 서브토탈인데 좀 어려워요. 지난 시간에 잠깐 했었어요. 자, 데이터가 지금 몇 개 있는가 보세요. 여기 7, 8번서부터 저기 3700번까지 있다고 생각해봐. 37,000번까지 있다고 생각해봐. 양이 많죠, 그렇죠? 지금은 뭐 한 3, 40개 밖에 없다고 치지 뭐 없는데 많다고 생각을 해보셔야 돼. 데이터가 5개 밖에 없어. 우리 거래처가 5개야. 그 뭐하러 엑셀에다 입력합니까? 수첩에다 적어놓고 다니면 끝나지. 근데 거래처가 한 50만 대야. 50만 군데가 있어. 거래 품목이 2천만 개나 있어. 그러면 머리에다 못 넣잖아요. 종에다 못 쓰잖아요. 그냥 컴퓨터로 하는 거지. 그렇게. 그래서 엑셀을 연습하실 때는 양이 적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양이 많다는 생각을 먼저 가져보세요. 그러면 야, 이게 한 5천 개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정리해볼까? 막 이런 고민을 하셔야 돼. 그래야 엑셀이 빨리 늘어요. 자, 문제가 뭐냐면 여기다가 9를 쓰래. 9. 자, 그럼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여기 F5번에다가 는 sub sub 여기 토탈 있다. 서브토탈 있어요. 가로 열고 1번은 평균, 2번은 개수, 9번은 합계. 그럼 내가 1, 2, 3, 4라고 쓰지 말고 얘를 찾아오면 되겠네. 요 숫자가 9니까 합계 구하는 거고, 요 숫자가 1이면 평균 구하는 거고, 이런 뜻이거든요. 컴마 뭐해 지금 이걸 계산하래요. 수량동네. 요 동네죠. 여기서부터 저 내려가려면 힘들어요. 그렇죠. 블럭 잡기 힘드시죠.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여기다 클릭하고요, 쉬프트 컨트롤 쉬프트 누르셨어요? 그리고 내려가는 화살표 한 번만 눌러보세요. 두 개를 다 눌러요? 컨트롤하고 쉬프트를 이렇게 하나씩 누르면 두 개 눌러. 동시에 누르지 마시고 하나 누르고 또 누르세요. 뭐 동시에 같이 누르셔도 상관없습니다. 컨트롤 키 눌렀죠? 쉬프트 키 눌렀죠? 두 개 눌려졌잖아요. 내려가는 화살표 누르세요. 키보드로. 그러면 슉 하고 내려가요. 저 끝으로. 엔터 탁 치면 됩니다. 괄호 안 닫아도 돼. 하셨어요? 옆에다 한 번 더 쓸게요. 원래는 얘를 자동 채우기 해야 되는데 그럼 이 위치가 틀어지는 거죠. 이 위치가. 만약 얘를 자동 채우기 하면 얘는 얘를 참조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안에 들어가서 얘를 F4번 키가 눌려주면 된다는데 안 눌렸으니까 한 번 더 써보자고. 는 서브토탈 가로 열고 어떤 함수? 요 9번 함수 컴마 금액은 한 78만원짜리 클릭하고 컨트롤 쉬프트 내려가는 거. 저 끝에 5만 번째까지 내려가죠. 그렇죠? 엔터. 이건 뭐냐면 지금 함수 9번이 합계 구하는 거거든요. 지금 수량의 합계 구했고요, 금액의 합계 구한 거예요. 아까 서브토탈을 구할 때 서브토탈 구했잖아요. 이렇게. 그때 1번이 평균이고 2번이 개수고 저기 9번이 합계 구하는 거래. 그럼 1번하고 9번만 기억합시다. 1번이 평균이에요. 자, 그럼 얘를 1이라고 고쳐서 보자고. 1이라고. 엔터 탁 치면 어떻게 돼? 수량의 평균, 금액의 평균 나왔죠. 이것들의 평균 나왔잖아요. 그렇죠. 9번 누르면 뭐가 된다고? 얘가 9가 되면 수량의 합계, 금액의 합계가 되겠죠. 엔터 탁 치면 합계가 나오잖아. 여기 함수 번호 9라고 쓴 거 있잖아. 1로 바꾸는 순간 엔터를 치면 수량하고 금액의 밑에 있는 숫자가
평균으로 바뀌는 거지. 왜냐면 서브토탈 1번 함수가 서브토탈의 1번이 평균 구하는 기능이거든요. 9번은 뭐라 그랬어? 합계 구하는 기능이라고 그랬죠? 그 책에 보세요. 279페이지에 설명 보시면은 1번은 평균이고, 자 4번 눌러볼까요? 4가 뭐라 그랬어요? 최대값 구하는 거 아니에요? 맥스? 엔터 탁 치면 어떻게 돼? 제일 많이 주문한 수량이 70개야. 그리고 판매된 금액이 가장 큰 금액이 182만원짜리인가 봐. 5번 누르면 뭐가 돼? 최저값. 2개를 주문했나봐. 2개. 그리고 28,000원짜리 계산한 게 가장 작은 금액인가 봐. 그럼 1번이 뭔지 9번이 뭔지 5번이 뭔지는 우리가 알아야 되겠지. 9를 딱 눌렀더니 9가 뭐냐? 모르는데요. 그럼 이거 숫자는 뭐냐? 모르는데요. 이러면 안 되잖아. 내가 담당자라면 알아야지. 요거랑 지난 시간 했던 것 중에 뭐가 있었어요? 제가 찾아볼게요. 응? 217페이지. 217페이지. 거기 279페이지 15번 있잖아요. 여기 책 여기. 여기다가 217쪽 217페이지 참고하세요. 참조 이렇게 메모해 놓으세요. 217쪽에 있는 거는 내가 9번을 누르면 9번이 합계를 구하는 겁니다 라고 설명까지 나오게끔 했던 거야. 지난 시간에. 그걸 안다는 전제에 여기다 1번을 쓰면 평균이고 9번을 누르면 합계가 나오게끔 하는 거를 우리 딱 요약만 한 거고, 이거는 세밀하게 설명해 놓은 거고. 16번. 16번은 뭐라고 써있어요? 프리퀀시라고 써있죠? 프리퀀시. 프리퀀시 함수가 뭐예요? 는 FR 프리퀀시. 도수 분포 표. 도수 분포 표. 도수 분포가 뭐예요? 지나가는 만 명한테 물어봤어. 당신 나이가 몇 살입니까? 어쩌고저쩌고 했더니 10대가 몇 명, 20대가 몇 명, 30대가 몇 명, 40대가 몇 명, 몇 퍼센트입니다. 몇 명이 설문에 응했습니다. 그게 도수 분포표잖아. 그거를 만드는 거야. 수량을 보니까 12개, 28개, 15개 종류별로 나왔는데 10개까지, 20개까지, 30개, 50개 미만, 50개 넘어가는 거 각각 몇 번씩 발생했는지를 계산해 봐야 돼.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도수분포? 이거를 계산하는 건데요. 얘가 좀 복잡해요. 얘가 좀 복잡한데 먼저 볼게요. 이렇게 블록을 잡아요. 먼저 이렇게 같이 블록 잡습니다. 프리퀀시라는 함수는 하나 계산해서 자동 체결을 못합니다. 한꺼번에 블록 잡는 겁니다. 책에 써 있어요. 자, 먼저 i5부터 i10까지 블록을 잡고 는 fr 쓰면 프리퀀시 하나 나올 거예요. 함수 F하고 R 딱 누르면 프리퀀시라고 나올 거예요. 이때 더블 클릭하든지 캡키 누르면 착 함수가 나옵니다. 블록 잡은 다음에 이걸 하면 다 없어집니다. 자, 보세요. 블록 잡고 나서요. 블록 잡고 나서 클릭하면 안 되지. 그냥 쓰세요. 는 블록 잡고 는 쓰시면 돼. 그렇죠? 그리고 FR 블록을 잡은 상태에서는 마우스를 이렇게 블록을 잡고 나서는요. 마우스를 클릭하는 순간 사라져요. 그러니까 블록을 잡으면 그 다음부터는 키보드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엔터 치고 이렇게 움직여요. 이렇게. 네, 그리고다 FR 프리퀀시 쓰고, 자, 데이터 어레이라고 되어 있죠. 데이터 어레이. 데이터 어레이는 어디예요? 책에서 말하면 여기지. 수량. 이 동네에서부터 저 끝 동네까지죠?
어떻게 블럭 잡아요? 얘 클릭하고 컨트롤 시프트 내려가는 화살표. 그리고 컴마 그러면 이렇게 내려갔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다시 휠을 찍 올리면 올라오겠죠. 그렇죠? 그 다음 빈스 어레이라고 돼 있죠? 빈스 어레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게 여기 빈스 어레이는 여기에요. 여기. 그리고 컨트롤 쉬프트 누르고 엔터. 얘 그냥 엔터 치면 안 돼요. 에러 나요. 컨트롤 쉬프트 엔터 이렇게 쳐야 답이 탁 한꺼번에 나와요. 다시 볼게요. 얘 지울 때도요 하나씩 못 지워요. 하나씩 못 지웁니다. 한꺼번에 지우는 거야. 한꺼번에. 블록 잡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는 프리퀀시 뭐를 중간에 망친 것 같다. ESC 키 누르고 블록 잡고 뭐라고 써있으면 블록 잡고 딜리트 키 누르면 지워져요. 그리고 다시 는 FR 프리퀀시 찾아가지고 더블 클릭해도 되고 그렇죠? 괄호 열렸죠. 그렇죠? 수량 동네 컨트롤 시프트 내려가면 쭉 끝에까지 블록 잡았죠. 그렇죠? 컴마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와야 되게 여기 보여야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빈스 어레이는 뭐냐면 여기 수량 동네 얘들 뭐냐면 수량 중에서 12개 그럼 어디야? 10개 미만 20개 미만 20개 이하 10개 이하 30개 이하니까 12개는 10보다는 크니까 20개 이하죠. 10이라고 되어 있는 숫자는 여기에 포함되고 28은 여기에 포함되고 8은 어디에 포함돼? 10개 이하에 포함되겠죠. 그렇죠. 70은 어디야? 50초과에 포함되겠죠. 50초과에. 그렇게 각각 투표할 때 우리 발은 정자 쓰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요, 둘이요, 셋이요, 넷이요 몇 개가 발생했는지를 컨트롤, 쉬프트, 엔터 그러면 착 계산합니다. 이게 도수분표표예요. 통계하게 나온 거라 이게 어려워요. 어? 아 이거는요 뭐라고 표현해야 되냐면 가서 보시면 얘를 한번 찍어보세요. 찍어보시면 여기 위에 뭐라고 써있나 보세요. 는 프리퀀스 좌우에 괄호가 이렇게 생겼죠. 배열함수라 그래요. 특이한 함수입니다. 일반적인 썸 같은 거는 계산하고는 자동 채비하잖아요. 근데 얘는 10보다 큰 게 몇 개 있느냐 20보다 큰 게 몇 개 있느냐 이걸 묻는 게 아니잖아. 여기 있는 숫자들 중에서 각각에 해당하는 숫자에 해당하는 표들 있잖아요. 요거의 값에 따라서 한꺼번에 계산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를 계산할 때는 엔터를 치면 에러가 나요. 이렇게. 그래서 컨트롤 쉬프트하고 엔터를 치면 한꺼번에 동시다발적으로 계산한다는 뜻이에요. 동시다발적으로. 그런 함수들이 몇 개 좀 있어요. 그리고 어떤 거는 컨트롤 시프트 엔터 치느냐 엔터 치느냐 약간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얘는 좀 특이한 함수다. 배열 수식이라고 밑에 나와 있죠? 배열 수식. 잠깐만요. 배열 수식 나왔으니까 요거 한번 눌러볼게요. 요 밑에 보시면 프리퀀스 밑에 워크시트 삽입이란 항목 있어요? 요거 눌러보세요. 그럼 빈 종이 하나 나올 겁니다. 나왔어요? 여기다가 1 아니다. 여기다 쓸까? 여기다 1 쓰셨어요? 1 쓰셨어요? 그리고 요 점 있죠? 점짜리 컨트롤 키 눌러서 쭉 눌러보세요. 그 다음에 여기 1 그리고 컨트롤 키 눌러서 쭉 드래그 해보세요. 그럼 이게 뭐 같아요? 이게 뭐 같아? 이게 딱 봤을 때 이게 뭐 같아? 구구단 같지 않아요? 구구단? 맞죠? 구구단 계산하는 거 같죠?
요거 요 구단 계산해 보세요. 이건 함수가 아닙니다. 는 뭐 곱하기 뭐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거 풀면 제가 여기 초콜릿하고 사탕 다 드릴게요. 돈 있으면 돈을 드리면 좋을 텐데 택시비라도 드리면 좋은데 택시비는 없고 여기 초콜릿 있어요. 제가 애지중지 안 먹은 거. 여기 초콜릿 사탕도 많아요. 다 드릴게요. 분명히 안 뺏길 것 같죠 제가? 예. 계산해 보세요 이거. 제가 30분 업어드리면 또 안 된다. 성희롱 된다. 또 안 된다.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는 이거랑 곱하면 큰일 납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왼쪽 거랑 위에 거랑 곱한 거죠. 그렇죠? 그럼 얘가 뭐예요? 얘를 자동 채우기 이렇게 하고 얘를 자동 채우기 하고 이렇게 자동 채우기 하면 얘는 뭐라 그러는 거예요? 얘랑 얘를 곱하게 돼요. 뭐라 그랬어요? 왼쪽 거 곱하기 위에 거 있잖아. 왼쪽 거랑 위에 거. 그럼 여기는 뭐라 그래요? 왼쪽 거랑 위에 거랑 곱할 거 아닙니까? 그럼 얘는 뭐라 그래? 얘랑 곱한 거를 여기다 나올 거 아닙니까? 해볼까요? 답이 이따구로 나와요. 이게 9구단이에요? 이건 뭔 얘기예요? 너무 크다고. 숫자가 너무 커. 3 곱하기 10에 5승, 2 곱하기 10에 10승, 1 곱하기 10에 18승 이런 뜻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같이 한번 해볼게요. 는은 먼저 쓰는 거예요. 자, 이 동네 블럭 잡으시고 아니다 다시 블럭 잡으세요. 여기를 블럭 잡으세요. 아까 우리 하듯이 이렇게 블럭을 먼저 잡고 는 이쪽 동네 드래그 곱하기 위쪽 동네 왼쪽 동네 위쪽 동네 했죠. 그렇죠? 컨트롤 쉬프트 엔터. 이게 배열함수 계산법이라 그래요. 원래는 이렇게 계산하지는 않고 다른 방법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설명을 안 드린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해결을 못 해드리고 이렇게 배열함수라는 걸 이용하면 여러 개를 동시다발적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여러 개를 동시다발적으로. 네? 배열함수라 그래요. 이거. 배열계산법이라 그래요. 배열계산법. 아까 프리퀀스는 배열함수 중에 하나고요. 통계함수는 통계함수인데 배열 수식을 사용하는 함수법이고요. 지금은 함수는 아니죠. 그냥 뭐 곱하기 뭐 했잖아요. 이걸 배열 수식이라 그래요. 배열 수식. 쉬운 기법은 아닙니다. 잠시 쉬는 시간 갖고 나서요. 이제 문자열에 관한 거, 문자. 지금까지는 숫자를 가지고 뭐 계산하고 했었잖아요. 그러지 말고 글자를 좀 자르는 연습을 해보려고 그래. 서울특별시 이거는 무조건 앞에 두 글자만 자르면 좋잖아. 서울, 뭐 부산, 대구, 광주 이렇게 자르면 좋잖아요. 뭐 부산광역시, 뭐 서울특별시, 어떤 사람은 부산시, 어떤 사람은 부산직할시, 어떤 사람은 부산 한 칸 띄고 광역시 다 달리 써놓는단 말이야. 그러면 그냥 앞에 두 글자만 딱 자르면 좋거든. 부산이라고. 그렇게 하는 방법 뭐 이런 거를 좀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열기 눌러서 이번에 17번 파일을 열 겁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은 주민등록번호는 지금은 안 쓰죠. 이거는 아주 옛날에 만든 책이라서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타령을 했는데 지금은 주민등록번호를 표현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한번 뭘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성씨는 요거죠. 앞에 유, 전, 백, 한 이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은 재걸 공이야. 그러면 성이 재씨인지 재갈씨인지 모르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재갈이야. 이름 성이 이름이 공이고 그럼 규정이 안 맞지. 우리나라는 무조건 성은 한 글자입니다. 이러면 오케이가 되겠는데
아이 미치는 거야. 아니야 난 두 글자야. 왜? 우리 집안이 그래. 그럼 할 말 없는 거잖아. 근데 그런 거 없다는 전제하에 한번 해보는 거예요. 예외가 많으면 엑셀로 못합니다. 는 얘를 잘라야죠. 성씨 이름씨를 잘라야죠. 근데 왼쪽에서부터 자르면 편하죠. 레프트 자, 텍스트는 뭐예요? 무슨 글자에서? 요 유동근이라는 글자에서. 컴마. 몇 글자? 넘버 캐릭터. 몇 글자? 한 글자. 한 글자. 엔터. 유가 나왔죠. 그럼 여기 이제 이름 쓸 겁니다. 이름은 뭐냐면 오른쪽 두 글자죠? 는. 오른쪽에 있으니까 뭐예요? 영어로. right. R-I right 여기 있네. 어떤 글자? 유동근 글자. 컴마. 몇 글자? 동근 두 글자. 그러면 힘, 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얘는 어떻게 돼? 그럼 제일 끝에 있는 뒤에 두 글자가 이름이 되는 거죠 그때는. 근데 그냥 세 글자란 전제하에. 그럼 제갈 공명 그러면 뒤에 두 글자니까 공명이 나오는데 제갈명 그러면 어떻게 돼? 갈명이 이름이 되는 거죠. 두 글자니까. 그런 건 예외가 있으면 힘들지. 자 이제 성별도 구해야 되는데 성별은 구하지 말고 일단 두 개를 블럭 잡아서 자동 채우기 있죠? 따당 더블 클릭 쫙 내려갑니다. 하나씩 하지 마시고 한꺼번에 계산해서 그냥 한꺼번에 자동 채우기 하시면 편해요. 자 이제 성별을 찾을 건데 우리나라 성별 코드가 몇 개 있어요? 6개? 우리나라 성별 코드는요 8개가 있어요. 현재 8개. 근데 9, 0, 1, 2, 3, 4, 5, 6 8개가 있는데요 9번과 0번 쓰시는 분은 생존하신 분이 있으실려나 몰라. 1899년 12월 31일까지 그 날짜까지 태어나신 분들은 9번과 0번을 써요. 지금 우리가 쓰는 성별 코드가 이 주민등록번호가 1974년도가 만들어져 있어요. 73년도인가 74년도에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1800년대 태어나신 분도 많았죠 그때는. 1800년대 태어나면 네, 9번 0번이에요. 남자가 9, 여자분이 0번. 근데 지금 생존하시면 116살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많지는 않으실 거란 말이야. 여러분은 계시겠지만. 그리고 남자 여자 홀수가 남자입니다. 네, 왜냐면 1900년대 태어난 남자가 1번이고 여자가 2번이죠. 남자가 만들어서 그래요. 이 체제를. 몰라. 여자한테 시켜놓고 지가 남자가 했다고 결제를 올렸는지 몰라도 남자 위주로 만들다 보니까 남자가 앞에 오고 여자가 뒤에 온 거예요. 그건 너무 화내지 마세요. 상황이 그랬으니까. 그리고 3번과 4번은 뭔지 아시죠? 2000년 이후에 태어난 남자와 여자는 3, 4번. 5번과 6번은 뭐냐면요.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지 않은 외국인, 화교나 대만계, 중국계 화교나 아니면 결혼해서 이주하신, 이민하신, 오신 분들, 국적을 아직 취득하지 않으신 분들, 그분은 5번과 6번. 남자는 5번, 여자는 6번. 그러니까 이다도시 같은 경우가 6번으로 있다가 2번으로 갔죠. 결혼 이민자니까 국적 취득하기 전에는 6번이었다가 국적 취득해가지고 대한민국 국적이 됐잖아요. 그래서 2번 됐죠.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러니까는 성별 코드가 9번과 0번은 없다는 전제하에 왜? 여기가 학교거든? 여기가 오늘 회사야, 주유소야, 아르바이트를 구하는데 9번과 0번은 안 오실 거 아니야. 오시면 힘들어. 뒷감당 너무 힘들어.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 2, 3, 4, 5, 6만 있다는 전제하에 한번 해볼 거예요. 1, 2, 3, 4, 5, 6은 많이 있으니까. 그렇죠. 이 함수에서는 어떻게 나왔냐면요. 이렇게 했어요. MID 함수를 가지고 1입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1. 여기 1번 아니면 2번이네. 1번입니까? 그러면 남자고 아니면 다 여자지 뭐.
근데 이렇게 물어봤어요. if 가로 열고 MID 가로 열고 주민등록번호 콤마 여기 8,1 책에 있는 거 그대로 제가 써드리는 거예요. 1 그러면은 남자 아니면 여자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책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응? 다운편 하나만 마지막 하나만 하면 되겠다. MID는 뭐냐면 이 주민등록번호에 있는 것 중에서 우리가 원하는 건 요 1이냐 2냐 이거죠? 근데 1이라는 숫자가 몇 번째 있어요? 8번째 있어요. 8번째 6개 나머지 빼기 7번째 그 다음에 8번째거든요. 8번째에서 한 글자 8,1이라는 뜻은 8번째에서 한 글자 이거예요. 근데 얘가 숫자가 아니라 글자입니다. MID 함수를 딱 물어보잖아요. 이렇게 물어보면은요 꼭 따옴표 안에다 물어야 돼요. 얘를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숫자 1입니까 물어보면 아니라 그래. 그래서 반드시 글자 1입니까 라고 물어봐야 돼. 얘는 좀 특이한 거예요. 그럼 1번 맞죠? 1 맞잖아요. 여기 1 맞잖아요. 여기는 1이 아니죠? 1이 아니면 2잖아. 1이 아니면 2니까 여자 맞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예를 들어서 주유소다 그러면 1번도 오고 2번도 오고 요즘 3번 4번도 오고 5번과 6번도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1입니까? 근데 남자래. 근데 1번이 아니면 3번도 있고 2번도 있고 5번도 있고 6번도 있을 텐데 다 여자라고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또 물어봐야지. 너 2니? 3이니? 4니? 5니? 다 물어봐야 되겠지. 아니면 1, 3, 5 중에 하나입니까? 물어봐야지 또. 1, 3, 5면 남자고 아니면 여자 이렇게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복잡해져요. 그래서 그때는 이렇게 씁니다. 는 추수 써드릴게요. MID 주민등록번호 콤마 8, 하나 쓰고 남 바로 닫고 앰퍼샌드. 자, 남자 여자 쓰기 귀찮아서 남녀 중에 하나를 골라 쓰고 그 뒤에 자를 붙이면 남자 여자 되잖아요. 그렇죠? 줄여 쓸 수 있지. 근데 아니라는데? 따옴표를 앞에 안 썼다고? 오케이. 아까는 남자 여자를 썼잖아. 근데 남자 여자 반복되니까 이 자자가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래서 뒤에다 붙인 거예요. 뒤에다. 자, 근데 이걸 쭉 이렇게 이제 하면 결과는 똑같은데 만약에 얘가 4면 어떻게 돼? 4. 얘가 3이면 어떻게 돼? 3? 3은 남자 맞죠? 근데 얘는 여자라 그래. 왜? 1이 아니면 다 여자니까. 또 5번일 수 있잖아. 5번. 저 필리핀에서 노동 때문에 오신 분 있잖아. 예. 그럼 뭐 이분 쓰면 또 여자라 그래. 1번 아니면 여자라고. 여기는 남자 여자 다 맞춰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6번 그러면 어떻게 6번? 6번은 여자 맞죠? 얘는 왜? 1이 아니면 여자라고 한 거고 1이 아니면 남자고 1이면 남자고 아니면 다 여자라고 했으니까 어색한 말이 된 거고 얘는 순서에 따라서 첫 번째 1 남자 2 3 4 5 6 순서대로 1 2 3 4 5 6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자, 어떻게 썼다? 메모한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실은 여기다 자자를 다 써야지. 이렇게 다 자자를 써야 되는데 귀찮아서 요 뒤에다가 묶어버린 거지. 요것도 하나 메모해 주세요. 성별 코드가 여러 개 있다 그랬어요. 1, 2, 3, 4, 5, 6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나라에 9번과 0번은 현재 뭐 많이 안 쓰시니까 그분들은 노동시장에서 거의 제외시켰죠. 어느 고등학교에 9번과 0번 오시나? 몰라, 그럴 수는 있더라고. 근데 저번에 누구더라? 110살 되시는 그 화타 할아버지 있죠?
그분이 침 놓으면 막 다 낫는다며. 근데 그분 침을 놓으시는데요. 턱 놓으면 다 나. 우리나라에서요? 우리나라 분이에요. 근데 110살이세요, 지금. 근데 이분이 그 의료 무슨 이거로 걸렸어요. 걸려가지고, 예. 왜냐면 이 사람은 의사도 아니고, 침술사도 아니에요. 그 타고난 그런 재능을 갖고 계신 거예요. 이게 달란트야. 그분의 달란트. 그래가지고 외국에서는 보조도 처음을 놓을 수 있대요. 보조는. 그래서 어디 뭐 이렇게 한의원 같은 데 가면 선생님이 계시는 전제하에 보조를 이렇게 생활을 하셨어. 그래서 다시 한국에 오셨는데 한국에서는 침술은 한의사 아니면 침을 못 넣으니까 침술사 아니면. 그래서 지금은 뭐 아무것도 안 하시는 거라 그러는데 화타가 환상했다 그랬어요. 아무 환자도 이렇게 침 놓고 이렇게 하면 나아요. 신기할 정도로.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몇 살이시라고요? 110세예요, 지금 110세. 어디 우리나라에 우리는. TV에도 나왔고, 오래됐죠, 그분 방송에 나온지. 신문에도 나왔고. 자, 여기서 앞에 추수 한 추수는 뭐냐면요. 자, 골라, 초이스. 고르는 거예요. 이 값에 따라서 1이면 첫 번째요. 2면 두 번째요. 얘가 3이면 세 번째요. 얘가 6이면 여섯 번째요. 얘를 가져간다는 뜻이에요. 하나 골라가세요 하는 거예요. 그게 추수함수입니다. 어렵지는 않죠, 이해하시기가. 근데 돌아서면 까먹어, 헷갈리고. 저는 많이 해봤으니까 얘가 반갑고 낯설지 않은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낯설어요, 솔직히. 자, 그 다음 거 한번 해볼게요. 18번은 뭘까? 질문 하나. 예. 아까 주민등록에서 예. 주민등록에서 아까 나온 게 있었는데, 네, 거기에서 레프트 라이트 함수를 레프트 함수로 가지고 이거 자를 수 있죠. 요거를. 아니 그거를 말고 다시 1이나 2나 보고 뒷자리 1, 2, 3, 4, 5만 남기고 뒷자리를 빼는 거. 얘를 없애버리는 거. 얘를 잘라버린다? 뒤에 번호를 가리고 1이면 성별만 나타내는 거. 아, 여기를 이렇게 다 없애려고? 네, 레프트 함수로. 그러면 레프트 네. 레프트 해가지고 네, 레프트. 얘를 해서 7개만 자르면 되지. 7개. 그래서 7, 아, 8개. 8번째. 8개만 자르면 이렇게만 잘리지. 예,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아까 이렇게 레프트. 아 그렇게만 하면 딱. 예. 여기만 자르는 거잖아. 여기만 이렇게 자르는 거잖아요. 아 그렇게 그렇게 모양. 얘는 안 쓸 거잖아. 네. 그러면 자르는 거 개수가 8개만 자르면 되죠? 그 왼쪽에서 8개 자르면 되죠. 그 공식이 그렇고. 간단해요. C 점을 잡아가지고 8번째. 보통 주민등록번호를 집어넣으면 기존의 주민등록번호를 가리거든요. 가리고 이렇게 자른 거를 이런 식으로만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만 딱 보면 1971년 8월 8일 생인데 남자분이구나 알 수가 있잖아. 여러분 이 뒷수 숫자가 뭔지 아세요? 이거 봐도 모르잖아 우리가. 저는 알아요. 저 암호병이기 때문에 이걸 알아요. 이거 국가에서 비밀문서로 취급을 했다가 공개는 해놨습니다. 궁금하세요? 요게 뭐냐면요. 요거. 이 사람이 출생신고한 지역번호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 그 해, 똑같은 성별로 그 해 고동네 출생신고한 순서예요, 순서. 7번째, 그럼 이 사람은 7번째 태어난 사람이잖아, 그 동네에서. 우리나라 7번째 똑같은 날, 하루에 그 동네에서 7번째 태어난 사람은 없어요. 제일 많아봤자, 메란국주 같이 1, 2, 3, 4 태어난 사람은 있어. 여러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생각해보세요. 대부분 1 아니면 2죠. 그렇죠. 7 있어요? 7 못 봤어. 3도 못 봤어. 3도. 메란국주가 아니면 3도 못 봤어요. 그 마을에서 두 번째나 세 번째. 예. 그리고 요거는 앞에서부터 곱하기 2, 3, 4, 5, 6, 7, 8, 9, 2, 3, 4 곱해가지고 얘를 11로 나눠가지고 나머지를 쓰는 거예요. 이게 비번이에요, 비번. 비밀번호를 만드는 규정에 따라서 쓰는 거예요. 요게 공개가 안 돼 있다가 공개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가짜 주민등록번호를 막 만들었었어요, 과거에. 회원가입할 때. 그런데 이제는 이걸 안 하고 어떻게 해요? 실명 확인하죠,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금융위원회에 이 주민등록번호 딱 들어가면 유동근이라는 사람이 맞는지를 확인시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짜 비밀번호를, 가짜 주민등록번호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가공의 인물을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저기 노숙자 이런 사람을 데려다 놓고 주민등록번호 가지고 쓰는 거죠. 그러다 걸리면 이제 신세가 이제 망쳐지는 거죠. 나쁜 놈들이나 하는 거죠. 요즘에 비밀번호를 바꾸자. 주민번호를 바꾸자. 그러니까 요거는 내가 건드리는 게 아니라 국가가 만들어주는 겁니다. 국가가 만들어주는 거고요. 예. 근데 안 맞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나라 500만 명이 안 맞아요. 요 뒷번호가 컴퓨터로 계산해보면 안 맞는 사람도 500만 명 있어요. 저희 애엄마도 안 맞아요. 계산해봐도. 근데 국가가 만든 거니까 상관없잖아요. 그거는. 자, 이렇게 만들어진 건데, 하여튼 간에, 그럼 이제 문제는 요게 어떻게 나와야 돼? 1971년 8월 8일입니다. 라고 떠야지, 날짜처럼. 그렇게 하려면 또 복잡해져.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보세요. 는 얘를 71 08 08로 쪼갤 거예요. 쪼갤 거라고. 근데 데이트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데이트가 년월일로 쪼개는 함수예요. 년월일을 합치면 날짜가 되는 함수예요. 그러면 이 사람 몇 년생입니까? 1971년생이죠? 두 글자죠. 두 글자. 왼쪽에 두 글자니까 사실은 여기는 두 글자죠? 레프트 여기에서 두 개를 자르면 되죠. 그럼 70일 남잖아요. 70일. 얘가 연도예요. 연도. 얘가 연도라고. 그럼 몇 월이죠? 08월이죠? 08월이잖아요. 08월. 그러면 이 두 글자를 어떻게 잘라요? 08을. 두 개 찍었으니까 세 번째 두 글자잖아요. MID. 이 글자를 3에서 두 개 자르는 거예요. 세 번째에서부터 두 개를 잘라. 세 번째 08 공서부터 두 글자를 자르면 08 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08일생이죠? 08일생이잖아. 그러니까 다섯 번째 두 글자죠? MID 이 글자에서 다섯 번째 두 개를 자르면 돼. 다섯 번째 두 개. 다섯 번째 두 개잖아요. 주민등록번호의 앞자리에 다섯 번째서부터 두 개를 자르면 걔가 며칠생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데이트라는 함수는 몇 년, 몇 월, 며칠이라는 숫자만 써주면 날짜가 됩니다. 이렇게 자동으로. 이런 함수도 있어요. 뭘 못 만들겠습니까? 다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규칙이 있잖아요. 대신에 규칙대로 만드는 게 규칙대로. 그러면 얘를 자동 채우게 해주면 어떻게 돼요? 문제는 얘지. 요거. 예. 3이나 4는 뭔데? 2000년생의 일이잖아. 근데 1976년이라고 나왔잖아. 그렇죠. 이건 규정이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는 무조건 자른다고 되는 건 아니지. 무자르시 뚝뚝 잘라가지고 이거는 너, 이건 아니라는 거야. 왜냐면 성별 코드를 봐서 성별 코드가 3이나 4는 2000 몇 년생이고 성별 코드가 1, 2는 1900 몇 년생이고 이걸 따져줘야 되거든. 근데 저는 이거는 모르겠어요. 제배국 이거죠. 국적을 갖고 있지 않은 5, 6번은 2000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이며 이런 건 제가 규정을 모르겠어요. 왜 1916년에 태어난 화교가 있을 거고 2016년에 태어난 화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똑같이 남자는 5번이고 여자는 6번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를 가지고 따져야 되나? 일반적인 우리가 성별 코드는 태어난 연도를 가지고 성별 코드를 만들어 주는데 5번과 6번은 그게 없단 말이에요. 그냥 남자는 5, 여자는 6인데 한 사람은 1916년에 태어났고 100년 전에 태어났고 한 사람은 100년 후엔 올해 태어난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똑같이 표현할 수도 있잖아.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것도 같은 동네 그럼 이거로 따지겠는 되겠다. 100년 전에 태어나시는 분은 1 여기 1 100년 후에 태어난 사람은 똑같은 동네니까 2 이러면 되겠다.
우리나라에 화교가 많지 않으니까. 근데 하필이면 그 해에 20명 태어났어. 그럼 어떻게 돼? 그 자리, 그날. 그런 동네도 있나? 여기, 예를 들어서 서초구 무슨 동에 동시에 애가 남자만 15명이 태어났어. 이런 거 있어요? 그런 건 우리나라에 없잖아. 지금까지 통계 이래. 같은 날, 같은 동네에서 같은 성별로 태어난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많아봤자 매란곡중 4명이야. 매란곡중 쌍둥이 4명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매길 수는 있을 거예요. 그건 뭐 제가 신경 쓸 일이 아니라 안전행정부지 행정안전부에서 알아서 할 문제고. 그렇죠? 예. 하여튼 이런 함수를 이용하면 저렇게 글자로 되어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날짜화 시킬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알면 내가 써먹는 거고, 모르면 이제 좀 고달프겠죠. 저기 MID는 MID는 미들, 중간에서 몇 글자를 자른다. 몇 번째에서부터 몇 개를 자른다. 그러니까 레프트 대신에 얘를요, MID를 쓰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에서부터 2개를 잘라라. 7일. 첫 번째 2개를 잘라라. 레프트는 그냥 왼쪽에서 2개니까 7일인데 MID 하나만 쓰려고 그러면 첫 번째에서 2개, 월은 세 번째에서 2개, 일은 5번째에서 2개, 성별 코드는 8번째에서 1개, 지역 코드는 9번째에서부터 4개. 이렇게 되는 거죠. 0000이 어디더라? 서울특별시 종로구 무슨 동인가? 0000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마포구에서 태어난 사람은 아닌데 그 당시 때 마포구에 살았거든요. 마포구 신공덕동에. 그래서 신공덕동으로 출생신고가 번호가 들어갔죠. 전 74년 이전에 태어난 사람이니까 그때는 살고 있는 동네가 출생 지역이 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출생신고한 곳이 그때 이제 행정구 지역이 자기 출생 지역이 되는 거고. 그렇게 우리나라 주민등록번호가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었어요. 저는 이제 통신 암호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이거를 쉽게 접했었던 거고, 또 공개는 못 하고 있다가 국가가 뒤늦게 이제 이걸 공개하는 바람에 저도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균형 얘기했다면 국가보안법 위반이죠. 그렇죠? 18번. 랭스라는 말이 나왔어요. 랭스. 랭스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요. 이게 뭘까요? 자, 지금 여기 책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습니까? D 5번째 셀에다 이렇게 쓰라는데요. 는 if 랭스 CO? CO가 주민등록번호인데 얘가 14개면 14자리 맞죠? 앞에 6개, 뒤에 7개, 중간에 하이픈 띄었으니까 14개 맞잖아요. 랭스는 길이를 계산하는 함수입니다. 길이. 뭔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주민등록번호를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이거를요, 잘 보세요. 지금 얘가 똑같이 보이나요? 얘가 똑같이 보이죠? 이렇게 똑같이 보이죠? 근데 위에를 찍어보세요. 위에 수식 입력줄을 보세요. 여기 빼기가 없죠? 여기 밑에 거 볼까요? 얘들은 빼기가 있죠? 여기는 빼기가 있잖아요. 얘들은 빼기가 없어요. 빼기가 없어. 어떤 거는 빼기가 들어가 있는 글자가 있고요. 주민등록번호가. 어떤 거는 이 첫 번째 거 같은 경우는 빼기가 없어요.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는 사실은 얘가 그 셀 서식에 들어가서 체크해 보면요, 어떤 애들은 글자고 어떤 애들은 그냥 13자리 숫자를 쓴 거라, 어떤 애들은 이렇게 13자리 숫자고 어떤 거는 이렇게 14자리 주민등록번호처럼 만든 거예요. 생김새가 다르죠. 그렇죠. 그런데 보기 좋으라고
주민등록번호처럼 여기 가시면 주민등록번호처럼 보여라 라고 명령을 걸은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주민등록번호가 이렇게 빼기가 들어간 것처럼 보이는 것 뿐이지 실제로는 빼기가 없는 애들도 있단 말이야. 빼기가 없는 애들도 있단 말이야. 이렇게. 그러면 얘는 8번째가 성별 코드고, 그렇죠. 얘는 8번째가 성별 코드고, 얘는 7번째가 성별 코드죠. 맞습니까? 서로 다르잖아요, 입장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냐면 는 if length는 이 왼쪽에는 글자 수를 말하는 거예요. 글자 수. 걔가 14자리 같은 경우에는 빼기가 들어간 애들 같으면 뭐를 갖고 따져라? MID 이 주민등록번호에서 8개에서 1개를 잘라라. 8번째에서 1개. 요거 1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8번째는 한 글자를 자르고 만약에 14글자가 아닌 애들은 13글자잖아요. 그러면 MID 이 주민등록번호에서 C의 5번째 셀에서 7번째 상계를 잘라라. 7번째 상계를 잘라라. 이거예요. 책에 그렇게 써 있어요. 책에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14자리 같은 경우에는 성별 코드가 8번째 있으니까 8번째에서 한 글자를 자르고 14자리가 아닌 13자리로 구성되어 있는 애들은 7번째 글자가 성별 코드니까 7번째에서 한 글자를 잘라라. 이런 얘기죠. 겉에서 봤을 때는 똑같은 14자리처럼 보였지만 어떤 애들은 실제로 보니까 13자리고 어떤 애는 14자리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규칙이 달라지잖아요. 똑같은 14자리 같으면 8번째 거 이러면 되고 똑같은 13자리 같으면 7번째 거 하면 되는데 어떤 애는 14자리 어떤 애는 13자리 이러단 말이에요. 그렇게 규정을 내가 만들어줘요. 특히 이런 거 보세요. 010 1234 5678 011 123 4567 이런 애들 있죠. 그러면 얘를 어떻게 만들면 010 1234 5678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고 얘는 어떻게 해줘야 돼? 011 123 4567 이렇게 만들어줄 때가 있어요. 빼기 표시를 다 빼고 빼기를 다 빼고 무조건 숫자만 쭉 붙여 쓰게끔 이렇게 요구하는 데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핸드폰 번호를 입력받을 때 그냥 빼기를 넣어서 입력받았거든. 그래서 보세요. 010 1234 5678 딱 쓰면 0이 사라지죠? 사라지잖아.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다 어떻게 여기다가 빼기를 다 넣거든. 이렇게 넣거든. 그래야 0이 살거든. 그래서 엑셀은 100% 다 이렇게 입력할 거예요. 근데 사장님이 이렇게 변환하래다. 그러면 이거를 일일이 가서 빼기를 눌러줄 거냐고, 이렇게 지울 거냐고, 이렇게 다 뺄 거냐고, 이거를. 회원이 20만 명인데, 어느 세월에 이거를 다 빼고 앉아있냐고. 함수를 써야죠, 함수를. 한번 써볼게요. 앞에 010은 그대로 붙죠? 뒤에 5678은 그대로 붙죠? 앞에 3개, 뒤에 4개는 붙잖아요. 그러면 는 레프트 이 글자에서 3개를 자르면 뭐예요? 맞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앰퍼샌드 붙이고 앰퍼샌드는 좌우를 붙이는 거예요. right 이 글자에서 4개를 자르면 어떻게 돼요? 오른쪽에서 4개 자르면 5, 6, 7, 8 들어가죠? 지금 뭐만 안 나온 거예요? 요거만 안 나온 거예요? 요거만 안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얘를 똑같이 넣어주면 얘도 똑같이 나와요. 앞에 011 뒤에 4567은 나오는데 얘가 아직 안 들어간 거지. 근데 생각해보세요. 얘하고 얘하고 규칙이 다르죠? 얘는 몇 글자? 4개. 얘는 3개. 그 규칙을 통일시켜야 되려니까 계산을 해야 돼. 자, MID. MID는 중간에 자르는 거예요. 뭐를? 여기에서. 몇 번째에서 잘라요? 하나, 둘, 셋, 넷, 5번째죠? 5번째에서 몇 개 잘라요? 얘는 4개 자르지만 얘는 3개 자르죠? 다르잖아.
그럼 어떻게 똑같이 맞추면 좋을까? 얘는 4개죠? 얘는 4개죠, 그렇죠? 얘는 4개 맞아요, 그렇죠? 얘는 몇 개를 잘라야 돼요? 얘는 3개를 잘라야죠? 3개를 잘라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얘가 몇 글자예요? 전체 몇 글자예요? 랭스는 랭스 13글자죠? 얘는 12글자죠? 0, 1, 0 빼기 1, 2, 3, 4 빼기 5, 6, 7, 8 13글자예요. 자, 13글자일 때는 4개를 13글자일 때 4개를 12글자일 때는 몇 개를? 3개를. 자, 13일 때는 4개를 12개일 때는 3개를. 그렇죠? 어떤 공통점이 있어요? 13과 4, 12와 3, 이 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어요? 13일 때는 4만큼, 12일 때는 3만큼 잘랐잖아요. 어떤 관계가 성립해요? 차이가 9이 나죠. 딱 9씩 차이 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가 랭스 이 글자에서 9을 빼. 9을 빼면 뭐가 되는 거예요? 4개. 얘는 9을 빼면 몇 개? 3개. 그래서 답이 나와요. 그러면 018에 여기 말해 018에 12 얘는 그대로 나오고 017에 이렇게 되면 이렇게 나와야 되고 알아서 개수에 맞춰서 계산해 주잖아요. 알아서 맞춰서 개수를 계산해 주거든. 어쩔 때는 이 길이에서 9개를 자르고 어떨 때는 이 길이에서 8개를 잘라야 9개를 잘라야 되니까 13일 때는 9개 12일 때 9개 자르면 각각 4개 3개씩 남잖아요. 그 공식을 그대로 여기다 인식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수학이 아니라 계산인데 산수인데 이런 걸 우리가 한동안 안 해왔었어요. 그렇죠. 이렇게 관계식 성립하고 뭐 계산하는 한 번도 안 해봐서 학창시절 이후에는 안 해봤거든. 그러니까 이게 낯설어서 보이는 것 뿐이거든요. 그게 지금 이거랑 같은 거예요. 주민등록번호가 13자리로 되어 있으면 7번째 상계를 자르고 주민등록번호가 14자리로 만들어져 있으면 8번째 상계를 자르고 그렇게 하는 원칙을 그건 이해되시죠? 왜 8번째를 7번째인지 그걸 가지고 주민등록 이 핸드폰 번호 옛날 번호 지금 번호를 넣으면 알아서 빼기란 표시 없이 그냥 숫자로만 쫙 변환이 되게끔 해야 되거든. 그런 걸 할 때는 이렇게 함수를 여러 개를 결합시켜 가지고 얘를 만드는 거예요. 기능이지 이건 기능.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밥을 볶으려 그러면 손수건에다 볶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후라이팬이나 소뚜껑 같은 데다 놓고 기름이라는 도구를 쓰고 뭐란 도구를 이용해서 막 이렇게 하면 볶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도구가 필요한 거야. 도구가. 그러니까 레프트란 도구도 알아야 되고 미들이란 도구도 알아야 되고 라이트란 도구도 알아야 되고 앰퍼샌드라는 결합한다는 도구도 알아야 되고 우리가 조총이나 물엿을 넣으면 결합이 되잖아. 물건들이 이렇게 홍자만 만들 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앰퍼샌드를 결합해서 좌우를 서로 붙여주고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는 이게 안 해봐서 낯선 거지. 안 해봐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성별은 어떻게 구해요? 1이면 남자 아니면 여자 뭐 이렇게 했잖아요. 아까 똑같이 283페이지에 밑에 보면 if 구분기호가 1이면 남자 아니면 여자라고 썼네. 근데 이제 구분기호 성별 코드가 이렇게 안 나오고 3도 있고 4도 나오면 어떻게 돼? 5도 있고 6도 있으면 그때는 추수함수를 쓰는 게 편하고 추수함수 쓰는 게 편하고 아까 추수함수 쓰는 거 잠깐 보여드렸었죠? 어디로 도망갔더라 추수? 쓰다가 지웠네 보다 추수 쓰는 거. 그런 것도 우리가 해야 되고. 자 284페이지 가볼게요. 이건 말로 할게요. 자 이렇게 대문자가 들어가고 막 소문자 섞이고 이렇게 엉망이 됐어요. 이렇게 이거를 다 소문자로 바꾸고 싶어. 이렇게 막 띄어쓰기도 해놨어요. 띄어쓰기도 해놨어요.
그럼 는 upper UPPR 이렇게 쓰면 뭐가 되냐면 얘가 다 대문자. upper 이건 다 대문자고요. 는 lower 이건 다 소문자. 이건 다 소문자. 그 다음에 는 proper 이거는 사이사이 스페이스바를 띄었으니까 단어마다 첫 글자만 대문자. 단어마다 첫 글자만 대문자. 책에 284페이지 로어는 뭐라고요? 다 소문자. 어퍼 다 대문자. 프로퍼 첫 글자만 대문자. 책에 있어요 그대로. 284페이지 19번째 설명이 그겁니다. 어퍼는 대문자, 로어는 소문자, 프로퍼는 첫 번째만 대문자. 첫 글자만 대문자라는 거는 스페이스바를 기준으로 떨어져 있으면 글자가 단어가 분리가 되는 거예요. 예. 근데 그런 거 있어요. 하나 더 봅시다. 뒤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는데 어떤 사람이 이름을 입력을 했더니 이렇게 써놨어. 스페이스바를 막 누르고 막 누르고 민 쓰고 스페이스를 막 이렇게 써놨어. 개판을 만들어놨어. 그럼 얘가 어떻게 나와야 돼? 최소 이렇게는 나와야지. 이렇게는 나와야지. 이렇게는 나와야죠. 근데 앞에 이 앞에 빈칸 되게 많죠. 뒤에도 빈칸이 되게 많죠. 이런 건 빼야 돼. 할 수 없어. 이거 빼버리고 중간에 낀 거 있지. 중간에 낀 거. 얘들은 한 칸을 유지해야 돼. 다 뺄 수는 없어. 그게 무슨 함수냐면 트림이야. 트림 함수를 써서 그 글자를 지정해 주면요 이렇게 나와요. 자, 한번 보세요. 트림을 쓰면은요 오른쪽 정렬하면 오른쪽에 딱 붙고요, 왼쪽 정렬하면 왼쪽에 붙어. 근데 얘가 오른쪽 붙여라 그러면 얘는 여기서 붙고요, 왼쪽 붙여라 그러면 이렇게 떨어져. 왜? 이만큼 빈칸이거든. 그러니까 오른쪽 정렬해도 어정쩡하고 왼쪽 정렬해도 어정쩡해. 가운데 정렬하면 못 알아봐 사람이. 그 사이사이도 빈칸이 많잖아. 이 사이사이에도. 그러니까 사이사이 빈칸은 어떻게 해결할 방법은 없고 한 칸은 유지시켜줘야 되고, 대신에 뭐 앞에 빈칸이나 뒤에 빈칸은 싹 없애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보기 좋게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트림이라는 함수. 트리머 가위들 이렇게 쫙 잘라버리는 거. 우리 예전에 찍은 사진 봤더니 역작공이 되게 꼴보기 싫어. 그럼 어떻게 돼요? 사진을 반 접어놓든지 자대고 잘라버리잖아. 그거 있던데? 그 뭐 미스 아줌마인가? 그 영화 있었잖아요. 미스 와이프 아줌마가 아니라 미스 와이프. 거기 보면은 마지막에 아빠 사진이 이렇게 접혀놓은 거 봤잖아요. 그렇죠? 뭐 펑펑 울지. 그 사람이 아빠인 줄 몰랐으니까. 그게 이제 우리는 뭐 한다면 트림한다 그러는 거예요. 불필요한 부분을 이렇게 잘라버린다고. 있다. 288페이지. 중요한 거예요. 컴퓨터에다 입력을 하다 보면 보통 컴퓨터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지 않고 인터넷상에 우리가 데이터를 입력을 하거든요. 우리가 회원가입할 때 이름 쓰세요 그러면 아무게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빈칸을 막 쓰고 중간에 집어넣는 경우도 있거든. 근데 그걸 네이버나 다음에서 이름을 다시 입력하세요, 정확하게 입력하세요 해서 정리해주면 괜찮은데 막 빈칸을 여러 개 넣어도 오케이 하고 넘어간다면, 지금은 실명 확인 때문에 안 되겠지만 실명 확인을 하지 않으면 막 쓴단 말이야. 그럴 때 그거를 엑셀화 시켜버리면 데이터가 다 엉망진창이 되거든요. 그럴 때 다 트림으로 다 걷어내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 자, 리피트는 뭐라고 써있어요? 20번에 글자를 반복하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두 번째 파일인데요. 이거 재밌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
여기다가 이렇게 쓰래요. 여기다가는 뭐라고 쓰냐면 는 if 얘가 이 숫자가 0보다 작으면 자, 일단은 여기다 해볼까? 여기다 해봅시다. 여기다. 얘가 마이너스 8점이죠. 근데 컴퓨터에서 화살표를 8개 출력하면 되고, 마이너스 12점이면 12개를 표시하면 좋아요. 요렇게 화살표를. 얘는 15점이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는 화살표를 넣어줄 거거든요. 는 if 요 숫자가 0보다 크다면 repeat 어떤 글자를 따옴표 열고 미음자 눌렀다 띄고 한자 키. 그러면 탭키 누르면 이렇게 펼쳐져요. 그때 요 모양 따옴표 닫고 콤마 몇 개, 이 개수만큼 가로 닫고. 0보다 크면 그렇게 해야 돼. 근데 0보다 작으면 어떻게 돼? 아니면 마이너스 8이면 어떻게 돼? 왼쪽에 나타나야 되잖아. 오른쪽에 나타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컴마 따옴표 열고 닫고 이렇게 하래. 자, 이렇게 쓰래. 이렇게 왼쪽에 있는 숫자 값이, 왼쪽에 있는 점수 값이 0보다 크면 오른쪽 가는 방향 표시만큼 리피트 반복하래. 몇 개만큼? 그 숫자만큼. 근데 만약에 0보다 크지 않다면, 0보다 작거나 같다면 뭐 하는 거야? 아무것도 나타나지 말해. 왜? 왼쪽에 나타날 거니까. 자, 이렇게 해서 얘를 쭉 출력해주면 0보다 큰 애만 이렇게 나타났어요. 이제 거꾸로 여기다가는 는 if 얘가 0보다 작다면 물어봐야 돼. 0보다 작다면. 얘는 0보다 작지 않죠? 근데 0보다 작으면 어떻게 하래? 마이너스 8 같으면 0보다 작지 않습니까? 그러면 repeat 따옴표 열고 미음자 눌렀다 띄고 한자키 눌러서 A가 아니라 미음자 눌렀다 띄고 한자키 누르면 이번에 반대표 요거 요 표시를 반복해야 돼. 얼마만큼? 요거에 곱하기 1 마이너스 1만큼. 마이너스 8 같으면 마이너스 1을 곱해야 플러스 8이 될 거 아닙니까? 양수만큼 개수를 출력해 줄 수 있지 음수만큼은 개수를 출력 못 하거든요. 근데 마이너스 8 같으면 마이너스 1 곱해주면 플러스 8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책에는 이렇게 하지 말고 뭐 하래요? 절대값을 표시하래지. 절대값. 이 책에 뭐라고 써있냐면 ABS absolute. 우리 수학에서 말하는 절대값. 작대기 안에다 숫자 넣는 거. 절대값. 그래서 요걸 넣어주래. 아니면 핑크 0보다 작으면 그렇게 하는데 얘는 0보다 크잖아. 0보다 크니까 어떻게 돼? 입 다물고 있으라고. 가만히 있으라고. 책에 있는 거 그대로 쓴 거예요. 자, 자동 처리 쭉 해볼게요. 본래 얘는 뭐냐면 이렇게 돼 있었어요. 이렇게. 근데 보기 좋게 하라고 오른쪽에 붙인 거고요. 본래 색깔은 얘는 본래 색깔이 뭐였냐면 자, 보시면 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본래 이렇게 다 이런 거였어요. 근데 안 이쁘잖아. 얘는 오른쪽에다 붙이고 얘는 색깔을 빨갛게 보여주고 얘는 색깔을 파랗게 붙여준 거야. 보기 좋으라고. 색깔을 이렇게 쓴 거라고. 이렇게
왠지 근데 여기다가 만약에 20 그러면 오른쪽에 나타날 테고 10 그러면 오른쪽에 나타나는데 마이너스 15 그러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15 왼쪽으로 나타나겠죠. 그렇죠. 왠지 있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여기다가 0보다 작을 때는 0보다 클 때는 하고 각각 두 군데다가 명령을 걸어 가지고 그래프 출력하게끔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잠깐 쉬는 시간 갖고 나서요.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서도 말씀드렸던 것 중에 제가 하나 선물해 드릴 거 하나 그 설명 좀 드리고 그리고 이어서 좀 더 할게요. 다시 한번 볼게요. 학습 자료실 있죠? 클릭하시면 저 밑에 3번 월별 일정표 네, 클릭하시고 여기 세 번째 줄에 보면 월 일정표 집이라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얘를 클릭해서 저장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폴더 열기 누르시면 돼요. 그럼 여기 이렇게 월 일정표라는 게 다운로드 되는데 얘를 오른쪽 버튼 눌러서 압축을 푸세요. 압축을 푸시면 낱개 파일로 이렇게 하나 열릴 겁니다. 파일이 풀릴 거예요. 월 일정표라고 하는 게 여기 월 일정표라는 게 이렇게 뭐 파일로 풀리던 폴더로 열리던 간에 뭐가 풀릴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있을 겁니다. 하나 파일이. 자, 얘를 제가 한번 실행해 볼게요. 이렇게 나올 겁니다. 여기 2016년이라고 써있죠? 2016년 이번 거에 이번 거에 제가 휴일이면 1이라고 쓰는 거고 공휴일은 1이라고 쓰는 거예요. 일요일 빼고 그냥 일반 공휴일 4월 19일날 4월 13일날 선거일이니까 하나 빼고 만약에 여러분 중에 누구 생일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생일 5월 3일이 생일이라면 5월 3일에다가 뭐 아무개 생일 밑에다 써도 돼요. 밑에다 예를 들어서 4월 10일 친구 가로 열고 미친 친구 생일. 근데 친구 생일은 공휴일은 아니잖아. 공휴일은 1이라고 쓰고 아니면 그냥 비워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추석 같은 경우에는 9월 15일이 추석이고 전후로 하루 쉬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글자를 안 써놨어요. 그냥 연속이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보기 좋게 하려면 날짜에다 클릭해 놓고 날짜 동네에다 클릭해 놓고 데이터에 가서 오름차순 정렬 하시면 돼요. 오름차순 정렬. 그럼 날짜순으로 쭉 다시 보이겠죠. 이것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내년에 가서 어떻게 하면 돼요? 얘들을 지우고 2017년 1월 1일 신정 뭐 그 다음에 뭐 설날 뭐 이렇게 하고 3.1절 하고 이런 걸 쭉 넣으시면 돼요. 내년에 날짜에 맞춰서 여러분이 쓰시면 돼요. 뭐 제사가 있으면 제사 뭐 누구 뭐 시집 가는 날 뭐 장가 가는 날 뭐 쓰시면 돼요. 자, 밑에 01월서부터 12월까지 있죠? 클릭해 보세요. 자동으로 완성되어 있습니다. 자, 아까 제가 3월 10일날 친구 생일이라고 그랬는데 미친놈 생일인가? 4월 10일날 미친놈 친구 생일이었구나. 그럼 4월 10일날 가보세요. 여기 미친놈 생일 써있네. 올해가 4월이니까 지금 여기 20대 국회의원 선거라고 써있잖아요. 그렇죠? 써있습니까? 그 나머지 이제 첫 줄. 여기 첫 줄은 컴퓨터가 알아서 체크해 주는 거예요. 여기 함수에 의해서. 밑에다가는 뭐 하면 돼? 뭐 오늘 뭐 누구 만나기로 했어. 뭐 이런 거 쓰시면 되죠. 큰 거는 설정란에다 쓰고, 그럼 여기다 설정란에다 쓰시면 되고, 올해 4월이니까. 그럼 보세요. 4월 1일 이전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흐린 숫자죠. 날짜가.
그 다음 오른쪽에 보면 이제 여기는 없는데 4월 30일로 끝났죠. 그럼 만약에 요거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얘를 복사해서 여기다 붙이면은요, 얘는 5월달로 넘어가요. 뭐 넘어갈 일은 없겠지. 4월 30일 마지막이니까 어차피. 5월달은 어떻게 되나 볼까요? 자, 보세요. 이것도 필요 없죠. 필요 없죠. 여기 5월 30일이 끝났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는 오른쪽 눌러 삭제하면 되고요. 6월달 이상 없고요. 7월달 이상 없고요. 7월달 이상 없고 8월달 여기 불편한 공간이 생겼는데 그럼 얘는 삭제해 버리면 되지 뭐. 근데 이제 내년에 가보면 요일이 바뀌면서 31일이 밑에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렇게 얘들을 요렇게 얘가 지금 5줄이 한 세트잖아요. 이 5줄을 통째로 복사를 해서 요 밑에다가 붙여넣기 누르면 또 이어서 날짜가 나와요. 제가 여유있게 잡다 보니까 이렇게 불필요한 공간이 많이 생겼는데, 자, 2월 상관없고요. 3월도 불필요한 공간이 생겼네. 작년에는 늘려줘야 나오더라고요. 요일이 막 늘어져가지고 4월은 상관없고 5월 상관없고 6월 해결됐고 7월 8월 9월 10월 이상 없고 11월 12월. 그런데 이 함수를 이 캘린더가 중요한 게 아니라 4월달에 한번 찍어보세요. 여기 뭐라고 써있나. 2016년에 뭐라고 찍혀있나. 투데이에 이어라고 써있어요. 그렇죠? 투데이는 뭐냐면 지금 날짜란 뜻. 지금 컴퓨터상에 있는 날짜 중에 연도. 2016년 맞잖아요. 그럼 공사는 뭐라고 써있나 보세요. 레프트. 왼쪽에서 몇 개를 자르는 거죠. 왼쪽에서 몇 개 자르는 거잖아요. 저 끝에 가면 뭐라고 써있어요. 저 끝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써있잖아요. 이렇게 왼쪽에서 2개 자르는 거죠. 왼쪽에서 컴마 2니까 2개 자르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뭔 말인지를 알아야 되잖아. 이게 뭐냐면 저 밑에 공사월이라고 써있죠. 그 공사월이라고 하는 시트명에 해당하는 거를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공사 왼쪽에 2개를 자른 거예요. 05 같으면 05라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그럼 얘는 뭐야? 옆에 큰 거 있잖아. 큰 거 공사라고 큰 거 써 있는 거 있죠. 얘도 얘랑 똑같아요. 얘랑 똑같은 함수가 들어갔어요. 근데 얘는 셀을 병합을 해서 큰 글자를 만든 거고 얘는 글자를 작게 만든 것 뿐이지. 그럼 썬데이 먼데이는 그냥 쓰면 되는 거고요. 요 27 28 여기 날 수 있잖아요. 3 4 여기 찍어보세요. 첫 날짜만 첫 줄만 찍어보세요. 첫 글자만 첫 글자를 찍으면 뭐라고 나오나 보세요. 위에 데이트에 이어에 투데이에 위크데이에 뭐를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했어요. 그럼 그 28은 뭐야? 왼쪽에서 1 더하면 28 되지. 29는 그 왼쪽에 또 1 더했지. 그럼 31일은 어떻게 되나 보세요. 31일은 그 옆에 있는 1은 뭐라고 써있나 보세요. 그 왼쪽에 있는 거 1 더한 거야. 근데 어떻게 31일에다 1 더하니까 1이 됐냐고. 그 뭔가 규정이 있겠죠. 그렇죠. 자, 그 밑에 있는 두 번째 줄은 어떻게 되나 보세요. 여기 3일이라고 되어 있는 자리 있잖아요. 여기 뭐라고 써있나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윗동네에다 7 더하면 돼. 같은 요일이니까 7씩 증가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27에다가 왜 7을 더하면 34가 돼야 되는데 3일이냐? 이거는 서식이 있어요, 서식. 조건부 서식에 의해서 뭐를 계산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얘들 공휴일이죠. 썬데이. 일요일이잖아요, 일요일. 일요일은 빨간색이고요. 공휴일도 빨간색이고요. 토요일날은 파란색이고요. 토요일은 파란색이죠. 그렇죠? 예. 근데 여기는 뭐라고 썼어요, 여기는? 기념일이라는 동네, 기념일. 기념일이 어디냐면, 아까 그 설정란이 있었죠, 여기. 이거. 여기 가서 보시면 기념일이 뭐라고 되냐면, 얘가 기념일이야. 기념일이란 동네의 첫 번째 동네, 두 번째가 제목, 세 번째가 휴일이지. 그걸 이용해서 어쩌고 저쩌고 뭐를 if 에러가 나면 뭐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거를 여기다 넣어준 거예요. 이게 이 책 저자이신 분이 이소연 씨 말고 사실은 다른 분인데 2010 저자는 이형범이라는 분이에요. 이형범. 제가 이것도 메모를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그 서점에 가셔서요. 서점에 가서 엑셀이나 파워포인트나 이런 책을 한번 찾아보세요. 근데 저자가 이형범이라고 되는 사람 걸 찾아보세요. 이형범 씨가 책을 잘 만들어요. 이형범 씨가 엑셀도 만들고 파워포인트도 만들고 아리한글도 만들고 책을 잘 만드는데 초보자 책은 아니에요. 파워포인트 하나도 몰라. 그러면 어려울 수는 있어. 근데 이분 책은 단위별로 설명을 해놔. 단위별로 이렇게. 단위별로 설명을 해놔. 교과서하고 약간 달라요. 어떤 기능을 하나씩 설명해 놓는 거죠. 이분 책을 가지고 공부하시면 학습이 많이 늘어날 수 있어요. 근데 이분이 예전에 만든 책 중에 한 달짜리가 있어서 한 달짜리. 1월이라고 딱 치면 1월달이 나오고 2라고 치면 2월달이 나오고 3월 치면 3월달이 나오고 그래서 12번을 다 쳐야 돼. 그걸 제가 12개 시트를 따로 만들어서 각각 작업을 해갖고 12달을 만든 거예요. 12달짜리를. 그분이 만든 거를 보완해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이 이제 프린터로 인쇄를 하면은 이렇게 탁. 그 다음에 1월달 것도 인쇄를 하면 이렇게 2월달 것도 인쇄하면 이렇게 나오게끔 다 작업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프린터로 인쇄하시면 돼요. 그러면 A4 용지에 가로로 나오니까는 네, 밑에 공간들은 좀 메모할 공간은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여기 이렇게 메모할 공간은 있는데 요 사이사이에도 메모하시면 되고요. 위에는 다리 이렇게 크게 찍히는 바람에 그렇죠. 여기는 요것도 뭐 메모하시면 되지 뭐. 큰 5월달에 큰 행사 예를 들어서 이번 어린이날은 뭐 대공원에 가기로 했다 이런 걸 하나 메모하시면 되고 밑에다가는 뭐 잘다리 있고 잘 자란 거를 쓰시면 되고 그다음에 여기 앞에 설정란에다 뭐를 쓰셔가지고 하면 5월달에 자동으로 뭐가 나오겠죠. 어린이날도 있고 석가탄신일도 있고 이날에 누구 생일이면 생일이라고 표시가 될 테고 나오겠죠. 이렇게 그렇게 해서 쓰시면 되니까 이게 조건부 서식에도 규칙 관리가 있고요. 여기는 없네. 여기는 규칙 관리 있다. 보세요. 이렇게 돼 있죠. 뭐 복잡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은 이게 책으로 설명해놨던 건데 이거를 설명을 한번 해봤었어요. 그랬더니 선생님 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 중간에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만들어서 한번 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만들어서 다 메일로 보내드렸었는데 이걸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시라는 차원에서 알려드린 거니까. 자 여기 C, D, H, I, K, L 요거 있잖아요. 여기 얘를 잡아서 이렇게 넓히면 넓어지겠죠. 그럼 이제 인쇄할 때 어떻게 돼요? 잘리죠.
그래서 제가 그거 다 맞춘 거예요. A4 용지에 최소 좌우에 여백원 정도 남겨놓고 글자가 들어가게끔 다 맞춘 겁니다. 더 이상 넓혀버리면, 예. 여기 각각의 셀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요거는 이제 숫자가 들어가니까 좀 좁게 만들었고, 나머지는 넓게 만들었죠. 그리고 여기 병합한 거고. 원래는 병합을 안 하면 두 개가 따로 돼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얘 따로 돼 있는데 글자 쓰기가 불편하시잖아요. 그래서 병합을 처리해버린 거지. 그러면 한꺼번에 뭘 메모하시기도 수월하잖아요. 이렇게 다 만든 거예요. 이렇게 하나씩 다 수작업 해가지고. 예, 이게 처음에 하나만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쉽게. 만약에 날짜가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올해 날짜가 2016년이 아니라 2017년 4월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이 4월 6일이죠? 자, 20년 4월 6일이라고 만들어 버리면은요. 2017년이 됐죠? 그렇죠? 다 2017년 됐잖아요. 그렇죠? 그럼 당연히 여기는 뭐가 안 나오죠. 왜? 얘는 2016년 거니까. 만약에 이거를 1월 달에 가봐도 신정이 안 나오죠. 그렇죠? 근데 얘를 2017년으로 바꾸면 신정이라고 뜨지, 그때는. 지금은 2016년이니까 안 뜨는 거고요. 이 날짜를 다시 이제 2016년에 가서 4월이라고 놓고 4월 오늘 6일이죠. 그렇죠? 이렇게 날짜를 바꿔놓고 원래는 F9번 누르면 되는데 F9번 누르면 이 동영상 제작하는 게 멈춰버려요. 그래서 제가 이걸 더블 클릭을 해서 다시 바꾸니까 이제 원래 2016년에 있는 일정이 쭉 보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제 내년도에 가면 요걸 2017년을 쓱 바꿔서 보시면 자동으로 그 할때 맞춰가지고 여기 쭉 여러분의 일정이 나옵니다. 만능 달력이니까 이거 쓰시면 돼요. 예, 여기 있는 것만 바꾸시면 돼요. 날짜만 바꾸시면 되고 그 날짜에 해당하는 내용 쓰시고 휴일이면 일이라고 쓰고 누구 생일은 휴일은 아니잖아요. 그럼 비워두면 되고 만약에 여기다 일이라고 쓰면은요 4월 10일이 어차피 일요일이니까 이랬지만 만약에 국회의원 선거일이 만약에 비워놓으면은요 이렇게 비워놓으면은 공휴일이 아니잖아요. 그럼 이렇게 색깔이 그냥 일반 색깔입니다. 근데 공휴일이잖아요. 그러면 일이라고 써놓으면 거기 이렇게 빨간 휴일처럼 이렇게 보인다 이거죠. 그렇게 자동으로 설정하게끔 해놨으니까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그거 선생님이 함수 중에서 예. 제가 그때 빠진다는지 모르겠는데 선생님께서 지금 만일이 됐다. 그래서 어떤 거? 내가 강의한 지 만일이 됐다. 예, 만일이 됐다. 그게 함수. 자, 계산하는 거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언제부터 만난 거?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날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1999년 12월 31일이야. 이게 무슨 날인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써봤어요. 이걸 결혼기념일이라고 해도 되고 누구 생일이라고 생각해도 되고 어떤 놈을 만난 날이라고 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날짜가 있을까요? 오늘 날짜. 오늘 날짜는 는 today 함수를 쓰면 돼요. 는 today 괄호 열고 닫고. 그럼 이게 오늘 날짜가 자동으로 나와요. 얘를 내일 열어보면 내일 날짜로 나오고 오늘이란 날짜는 정해져 있는 게 아니죠. 매번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죠. today라고 쓰면 되고 아니야 나는 날짜를 정해놓고 쓸게. 그럼 컨트롤 세미콜론 쓰시면 되고 컨트롤 세미콜론 누르면 자동으로 날짜가 수동으로 입력하는 게 아니라 자동 입력이 들어가고요. 얘는 함수니까 날짜가 바뀌면 알아서 얘도 바뀌는 거예요. 알아서 바뀌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두 해 기간에는 요 날짜와 날짜 사이에는 과연 몇 년, 몇 개월, 며칠이 지났을까? 내가 이날 입사를 했는데 회사에 들어왔는데 공무원 시험 봐서 임용돼서 발령을 받았는데 내가 지금까지 과연 몇 년, 몇 개월, 며칠 동안 근속했는지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연도를 계산해 볼게요. 연도.
연수를 계산해 보고요. 월수를 계산해 보고요. 일수를 계산해 볼 겁니다. 는 데이트 diff. 얘는 함수 목록이 없어요. 외우셔야 돼요. 이 fx라는 함수 안에 엄청나게 많은 함수들 목록이 있잖아요. 거기 안 나와요. 얘는. 이걸 왜 안 넣어놨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함수인데도. 데이트 디퍼런스라는 거의 줄임말이에요. 날짜와 날짜의 간격을 계산한다는 뜻이네요. 예. 괄호 열고 중요한 거 알려드릴게요. 날짜를 계산할 때는요, 작은 날짜, 컴마, 큰 날짜를 쓰는 겁니다. 큰 날짜, 컴마, 작은 날짜 쓰면 안 돼요. 작은 날짜를 앞에다 쓰고 큰 날짜를 뒤에다 쓰는 겁니다. 그리고 컴마 y, 대문자 소문자 구별 없어요. y. 자, 여기다 제가 써드릴게요. y라고요. 그렇죠? 월수는 m이에요. 일수는 d예요. 자, 이렇게 썼어요. y를 썼어요. 그렇죠? 이 사람 16년, 만 16년 근무한 거예요. 뭐 저는 2016년에서 1999 빼니까 16년 됐잖아요. 만으로. 15년 11개월 28일 됐어. 그래도 15년이야. 16년 안 된 거잖아. 16년 하고도 11개월 하고도 30일 일했어. 16년 하고 12개월 12달 하고 하루 모자라 30일이 됐어. 그래도 17년 안 되는 거죠. 만이에요. 만. 무조건 만으로 따지는 겁니다. 자, 월은 뭐냐면요. 는 데이트 diff 작은 날짜 컴마 큰 날짜 컴마 month. m은 month예요. 엔터를 치면 저 195개월 일했습니다. 이거죠. 195개월 일했습니다. 195개월 일한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에는 는 데이트 diff 작은 날짜 컴마 큰 날짜 컴마 day 며칠간 일했냐 이거죠. 며칠간. 그러면 5941일간 일했다. 5941일간 일한 거예요. 근데 우리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도 있어요. 아기가 몇 살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엄마는 16개월 됐어요 하는 엄마도 있고요. 1년 4개월 됐어요 하는 엄마도 있어요. 표현법이 좀 다르죠.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연수는 무조건 만으로 따지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16년 몇 개월에 일한 거예요? 그건 아직 모르죠. 이 195개월 안에는 16 곱하기 12 그리고 나머지까지 포함된 거죠. 그렇죠. 그러면 16년 몇 개월인지는 모르죠. 그렇죠. 그때는 이렇게 계산해요. 여기다 하나 적어 드릴게요. 이런 것도 있어요. YM은 뭐냐면요. 연도수를 제외한 나머지 개월수만 보는 거예요. 그 다음 여기는 또 뭐가 있냐면요. MD가 있어요. 포함해볼게요. 여기다. 는 데이트 diff인데 여기에다가 컴마 요거를 쓰고요. YM을 써요. 그러면 16년은 나왔으니까 16년 8개월인지 5개월인지 나올 거 아닙니까? 16년하고 3개월이에요. 애가 몇 살입니까? 그러면 우리 애기는요 195개월이에요 라고 말하는 엄마가 있고 우리 애기는 16살 3개월 지났어요 라고 말하는 엄마가 있고 그렇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16년 3개월 지나고 며칠 일했는지 나오겠죠. 며칠 됐는지. 그거는 데이트 diff 이거 여기다 month 제외한 day 일수만 써라. 이거.
그럼 6기. 그러니까 16년 3개월 6일 된 거야, 이 사람.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88년 11월 11일서부터 근무를 했거든요, 학원에서. 그러니까 27년 4개월 26일 됐다는 거죠. 지금까지 만 8일 된 거예요, 만 8일. 만 8일. 만 8일. 맞네, 여기 나왔네. 어. 그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여기다가 결혼기념일이 2000년 1월 1일이라 그러면 이 사람은 결혼한 지 16년 3개월 5일 된 거지. 이 사람이 이날 태어났으면 16살 3개월 5일 된 거지. 만으로 16살이고 우리나라 나이로 그냥 17살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하는 게 가장 정확한 거예요. 날수, 월수, 연수를 계산하는 것 중에. 네.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퇴직금 정산 때문에. 이 사람이 1999년 12월 31일 날 들어왔단 말이에요, 지금. 16년 됐잖아요. 16년 됐잖아. 그럼 뭐 퇴직하면 뭐예요? 16달치 월급만 주면 되지. 17달치 주는 건 17개월치 주는 건 아니잖아요. 16년 3개월 6일 됐으니까 아직 17년은 안 됐잖아. 그렇게 계산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거를 이 날짜에서 저 날짜를 빼요. 그리고 이거를 365로 나눠요. 365로 나눠요. 보기 싫으니까 이거를 또 INT를 취해줘요. INT. 그러면 만 16년 된 거 맞죠? 그래서 정확히 계산 한번 해볼게요. 2006년 4월 6일 됐어요. 4월 7일 됐어요. 4월 7일 됐어요. 2006년 4월 7일 날 출근했어요. 근데 오늘 그만두면 이 사람은 9년 11개월 30일입니다. 10년치 안 됐어요. 그렇죠? 근데 얘는 10년치라고 인식하잖아요. 왜? 1년은 365가 아니죠. 정확히 표현하면 365.242예요. 242. 근데 이렇게 계산하면 어렵잖아. 이게 무슨 뭐 물리 시간도 아니고 무슨 뭐 지구과학 시간도 아니고 그냥 이게 제일 빠른 거예요. 그래서 365.242로 근데 제가 일하던 데에서는요 365로 나눠줬어요. 그럼 아무래도 퇴직하는 사람들한테 유리하죠. 사장님이 오너가 돈을 좀 더 드릴 한 달치 더 나갈 수는 있잖아요. 그렇지. 예우하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제가 모시던 오너는 갑질은 안 했어요. 솔직히 제가 14년간 동네 학원에서 월급쟁이로 원장 생활을 했지만은요 강사하면서 저희 오너는 진짜 갑질 한 번도 안 했어요. 제가 이제 강의하면서 출근하면서 강의하러 나가면 밖에 나가서도 강의를 할 때가 있거든요. 회사 학원 이름으로. 그렇게 될 때는 다 저한테는 안 줘요. 학원 이름으로 나갔으니까. 그럼 절반은 저를 주고요. 절반은 제가 보관해 두라 그래요. 그럼 그걸 가지고 직원들, 강사들끼리 여행 가요. 그 비용을 제가 대신 쓰는 거예요. 이정민 강사가 쏩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모자라는 거는 오너가 보태주더라고요. 진짜 갑질 한 번 안 했던 사람이에요. 예. 그런 오너 만나기 참 어려워요. 근데 너무 이제 경영을 너무 펼쳐놓고 하다가 결국엔 망했지만 하여튼 어떨 때는 생각나요. 참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이 나는데 이게 그런 회사 같으면 좋은데 요즘은 뭐 여차하면 그냥 동전으로 주고 이렇게 나쁜 사람들 같은. 하여튼 이렇게 계산하면 될 수가 있는데 이것보다는 가장 정확한 거는 데이트 디퍼런스라는 함수를 쓰는 게 가장 말이 안 나오는 거고요. 그렇죠? 예. YM이나 MD로 이렇게 쓰면은 M만 쓰면은 이거를 총 개월수 119개월이라는 거고요. 이거는 YM을 쓰면은 뭐냐면 9년치는 뺀 나머지 개월수. 그리고 전체 3652일인데 9년 11개월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 그래서 만약 이것이 4월 6일이면 어떻게 될까요?
딱 만 10년 빵개월 빵일 됐죠. 그렇죠. 그렇게 됐잖아요. 이렇게 딱 만 10년 되는 날이거든. 만약에 4월 5일날 입사를 했으면 어떻게 될까? 4월 5일날 입사했으면 10년하고 빵개월 하루 더 지난 거지. 그렇지. 정확히 계산하는 거예요. 이게 이거는 D, 이거는 MD, 얘는 Y, M, 얘는 연도를 제외한 나머지 개월수. 이렇게. 네. 요거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요 되게 편해요. 퇴직금 정산할 때 근데 이거 우리가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자동으로 공무원들 퇴직금 나 언제 퇴사합니다, 퇴직합니다, 그럼 자동으로 탁 계산해서 퇴직금 딱 정산되고, 그 다음에 무슨 뭐 연금 처리되고 다 되죠. 그렇죠. 만약 19년 3개월이다 그러면 3 떼버리고 19년 치마 주는 거죠. 19달 치마 주는 거잖아요. 근데 요즘은 연봉 계산하죠. 연봉 안에는 퇴직금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퇴직금 정산 안 하잖아요. 연봉으로 계약을 맺으신 분들은 연봉 안에 뭐 보너스니 이게 다 포함된 거고, 그냥 월급으로 나가는 사람들은 퇴직금이니 이런 게 따로 나가는 거고. 그러면은 만약에 19년 11개월이라도 11개월 없애버리고 19개월 그렇죠.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런 거. 손해보는 거죠. 이 사람은 지금 하루가 모자란 거야. 하루가 모자라서 9년 11개월 30일이거든. 하루만 더 있다가 나가면 딱 10년 채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이 있으면 이렇게 나가야지 뭐 어떻게 할 거야. 근데 이제 우리 오너는 무조건 365로 나갔기 때문에 아주 이쁜 사람이었죠. 그럼 저기 INT라는 함수는 INT는 소점 이하를 안 보이게 하는 거야. 소점 이하를 안 보이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보기 싫잖아요. 이렇게. 그럼 자릿수를 요거로 잘라줘도 돼요. 이렇게 잘라줘도 되는데 이러지 말고 INT라는 함수를 쓰면, INT 함수 쓰면 소점 이하가 자연스럽게 잘리니까 보기 좋다 이거죠. 나머지 함수들은요 여러분들이 조금씩 한번 연습을 해보시는데요, 사실 299페이지에 있기는 있어요. 데이트 디퍼런스 함수가 있어요. 근데 책에 있다는 전제에 공부하는 거고 책에 없는 거 공부하는 거하고 우리가 좀 생각이 달라요. 책에 없으면 막 집중해. 책에 있으면 있으니까 다음에 또 보면 되겠다 하고 좀 설렁설렁 하기도 하고. 데이터 디퍼런스라는 함수가 있으니까는 다음에 참고해서 좀 보시면 좋아요. 바탕에 그 줄이 지금 컴퓨터에 안 나오지만 지금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어떤 거요? 바탕에요. 화면에 보면 그려져가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셀이 이렇게 칸이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아까는 하얀색으로 그냥 나오던데. 여기가요? 예. 하얀색으로 나오는 건 보기에 가서요. 눈금선을 빼면 안 나와요. 이거 말씀하신 거죠? 예. 이렇게 안 보이는 거 이렇게. 예. 눈금선. 여기 머리끈 빼면 또 ABCD도 빠져요. 뭐가 안 보이고 보이는 건 다 보기라는 메뉴에 가서 보시면 됩니다. 눈금선 그러면 깨끗하게 보이죠? 눈금선을 보시는 게 아무래도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원하는 것만 블럭 잡아서 테두리선 그리면 되잖아요. 테두리선 그리면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보기에 가서 눈금선을 빼면 깔끔하죠. 깔끔한 건 있습니다. 근데 뭐 인쇄한다고 해서 이 눈금선이 인쇄되는 건 아니니까. 시간이 이제 다 지났습니다. 예. 여기 책에 굉장히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솔직히 너무나도 많은 양이 들어있는데 이거를 다 학습하기가 사실은 버겁기도 하고, 그래서 앞부분에 있는 걸 좀 하고 실무적인 내용 뒤에 있는 거는 백날 얘기해봤자 의미가 없어요. 내가 이거를 차분히 앉아가지고 하나씩 따라서 해보셔야 돼요. 네, 이걸 직접 내가 만들어 봐야 돼. 이거를 제가 앞에서 아무리 설명하면 아무리 제가 빠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또 따라오시느라고 허덕거려요. 그러면 무슨 글자를 입력하다가 빼먹으면 또 뒤에 결과가 안 나오고 하니까 막 속상하거든요. 그래서 뒷부분은 일부러라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해보시지 않으면 이건 백날 설명해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응용이니까. 근데 이제 단위적인 설명은 제가 해드려야 되는 거고, 그래서 설명을 드렸은 거니까는요. 혹시나 속상한 일이 있었으면 풀어주시고, 예. 항상 건강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